안녕하십니까? 와피입니다. RSP의 10년 생존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ETF 생존 시리즈의 18번째 시간입니다. RSP는 S&P 500에 속한 500개 기업을 시가총액과 관계없이 각각 0.2%씩 동일한 비율로 편입하는 독특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평등주의 ETF가 장기적인 투자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핵심 요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SP는 인베스코 S&P 500 이퀄 웨이트 ETF의 티커이며 글로벌 자산 운용사 인베스코가 2003년에 상장하여 20년 이상의 운영 역사를 자랑합니다. 운영 보수는 연 0.20%로 SPY 대비 약 2배 수준입니다. RSP의 핵심 철학은 간단합니다. 애플이든 S&P 500의 500번째 기업이든 모든 종목에 0.2%씩 동일하게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SPY와는 전혀 다른 투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해부를 통해 RSP의 핵심 로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ETF의 핵심은 공산주의식 평등 로직, 즉 이퀄 웨이트 방식과 강제 가치 투자라는 두 가지 중요한 철학에 있습니다. 종목 선정 로직을 SPY와 RSP로 나누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SPY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따릅니다. 엔비디아나 애플처럼 시가총액이 큰 선두 기업들을 각각 7% 이상 편입하는 반면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은 0.01%만 담아 시장의 승자를 그대로 추종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RSP는 동일 비중 전략을 사용합니다. 애플이든 S&P 500의 500 등 기업이든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종목에 0.2%씩 동등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RSP를 단순한 인덱스 추종 상품이 아닌 중소형 및 가치주 중심의 분산 포트폴리오로 만듭니다. RSP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리밸런싱의 마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RSP는 가격이 상승한 종목은 자동으로 매도하고 가격이 하락한 종목은 자동으로 매수하는 기계적인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분기별로 강제 실행되며 모든 종목의 목표 비중을 0.2%로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의 효과를 가져와 투자자의 감정적 개입을 최소화하며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2026년 예상되는 RSP 포트폴리오의 특징은 가치주 쏠림 현상입니다. 먼저 초대형 빅테크 비중이 축소됩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의 매각객 기업 비중이 SPY 대비 대폭 감소하며 이로 인해 AI 랠리의 과실을 온전히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소형 가치주 비중은 확대됩니다. SPY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100위권 밖의 제조업, 금융, 필수 소비재 등 중소형 가치주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러한 동일 비중 구조 자체가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가치주 쏠림, 즉 밸류 틸트 현상을 유발합니다. 섹터 분산 효과 또한 SPY보다 훨씬 균형 잡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성과를 통해 RSP와 빅테크 중심의 SPY와의 승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빅테크 중심의 AI 랠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RSP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8%로 SPY의 약 13.7%에 뒤처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RSP 구조의 필연적인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엔비디아나 애플과 같은 종목들을 계속 팔아 비중을 맞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승자 독식의 강세장에서는 RSP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반전의 시작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빅테크 조정이 시작되고 시장이 박스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RSP는 1%의 성과를 보인 반면 SPY는 마이너스 2.9%를 기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락장이나 중소형 강세장에서 RSP가 뛰어난 방어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배당 매력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RSP의 시가 배당률은 약 1.7%로 1.6%에서 1.8%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SPY 대비 약 0.4%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섹터가 RSP 내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중소형 가치주 비중 확대 효과로 배당 수익이 보완됩니다. 반면 SPY의 시가 배당률은 약 1.3%로 배당보다는 성장에 집중된 빅테크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률을 보입니다. 장기 복리 관점에서 볼 때 이 작은 배당률 차이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유의미한 누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RSP가 가진 숨은 리스크와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 보수 격차입니다. RSP는 연 0.20%로 SPY의 0.09% 대비 높은데 표면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장기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수익률에 누적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숨겨진 거래 비용입니다. 분기마다 500개 종목을 리밸런싱하는 높은 회전율은 SPY의 약 10배에 달하며 이로 인해 스프레드나 세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승자 독식 장세 리스크입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폭등할 때 그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강제로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장기 투자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리밸런싱 비용과 운용 보수를 합산하면 실질 총비용은 표면 보수 0.20%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장기 보유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RSP의 10년 생존 확률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SP의 생존 확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RSP가 S&P 500이라는 세계 최강 경제권의 우량 기업 500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ETF는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또한 운용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며 운용사 청산 리스크도 극히 낮습니다. 20년 이상의 운용 역사가 이러한 안정성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투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SP는 계좌의 QQQ나 개별 빅테크 주식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거나 선두 기업의 갑작스러운 하락이 우려되는 투자자에게 완벽한 해지, 즉 방어용 ETF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빅테크 성장의 과실을 최대한 누리고 싶은 공격적인 성장 투자자 또는 비용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SPY나 QQQ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종합평가는 생존력, 분산력, 방어력이 탁월하여 빅테크 집중 포트폴리오의 균형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 4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분석 자료는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다음 ETF를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